야, 사랑니 빼니까 V라인 된대. 야, 사랑니 안 빼면 앞니가 다 삐뚤어진대. 요런 낭설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오늘 파헤쳐 볼 겁니다. 땡! 거짓입니다. 얼굴의 크기는 이 턱뼈와 그 주변 근육들이 결정하는 거지, 그 사랑니 뺀다고 해서 턱뼈 자체가 변화하진 않아요. 사랑니는 치조골이라는 데 박혀 있거든요. 근데 그 치조골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뼈 크기 자체가 그렇게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니를 빼면 얼굴이 작아진다는 거짓! 이것도 역시 거짓입니다. 노화가 되면은요, 앞니가 많이 삐뚤어져요. 근데 그게 사랑니 때문이 아니라요, 몸 자체는, 특히 이 치아 자체는 나이가 들수록 전방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사랑니가 밀어서 내 치아가 이렇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니가 없어도 나이가 드시면 조금씩은 삐뚤어집니다. 요거는 일단은 옵니다. 사랑니를 뽑아서 그 옆에 치아에다가 심는 거, 요거를 정확히는 트랜스플란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임플란트가 없던 시절에는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던 시술 방법이에요. 하지만 요즘은 쏙 들어갔죠. 왜 그러냐면, 가능은 하지만 그 옆에 치아에 치아를 뺀 뼈의 모습과 사랑니를 뺀 뼈의 모습이 비슷해야지 끼워 넣을 수가 있겠죠. 이럴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 그리고 사랑니가 굉장히 건전하게 염증도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랜스플란테이션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일부러 사랑니를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보관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 한 가지 있습니다. 본인의 치아를 가지고 뼈이식제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다른 뼈가 들어가는 것보다 자가치아를 이용해서 뼈를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성능도 좋은 편이고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일거양득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 이용을 하실 생각이라면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B. 거짓입니다. 신경 손상이 사랑니를 빼면 모두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거짓이고요. 잘 빼면 돼요. 근데 잘 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사실은. CT도 찍고 파노라마도 찍고 사랑니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신경관하고 겹쳐 있진 않은지 이런 걸 다 판단한 다음 뽑아야 되고요. 그러면 신경 손상이 언제 일어나느냐 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사랑니를 뽑으면서 신경이 이렇게 쓸리거나 다칠 경우에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는데요, 어떤 의료사고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돌아옵니다. B. 거짓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사실은 사랑니기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마취만 잘 되면은, 그리고 잘만 뽑힌다면 별 통증 없이 뽑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니가 아프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사랑니 자체가 위치가 어렵게 나기 때문이에요. 어렵게 나면은 우리가 그만큼 째야 되죠. 뼈를 깎아야 되죠. 또 치아를 갈라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이 입을 벌리시는 시간도 많고 잇몸을 째는 양도 많고 붓기도 다른 치아에 비해 좀 심할 수 있고요, 치아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 공포도 느낄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런 구강 내 소수술 같은 경우는요, 빨리 끝내고 적게 째면 안 아파요. 하지만 사랑니는 어때요? 많이 누워있으면 많이 째고, 시간 오래 걸리면 그만큼 부종과 통증이 술 후에 심해지게 됩니다. 마취만 잘 되면 술 중에는 아플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랑니 뽑을 때 아픈 거는 마취가 덜 됐다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랑니기 때문에 마취가 덜 되는 게 아니고요, 마취가 덜 될 만한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치아 주변에 염증이 많으면 마취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마취액이 있어요. 이온화가 많이 되면은 마취가 안 되거든요. 그게 산성 환경일 때 그래요. 아까 내용과 좀 겹치는 내용인데요,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무리해서 수술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염증이 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마취가 안 돼요. 심도가 떨어져요. 즉 시술 중에 환자분이 굉장히 고통을 호소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약을 보통 3일 정도 투약을 하고
그 다음번으로 붓기나 염증이 가라앉으면 발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빼야 할 사랑니가 꼭 있다거나 아니면 안 빼도 될 사랑니가 있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일단 안 빼도 될 사랑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정말 고르게 난 사랑니예요. 그리고 양치도 너무 잘 돼. 그런 거는 굳이 뺄 필요가 없죠. 오히려 씹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랑니입니다. 약간 턱이 발달하시거나 치아가 좀 작은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깊이 박혀서 앞으로 맹출할 우려가 없는 사랑니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그거를 뼈를 깎아서 꺼낼 필요가 없겠죠. 첫 번째로는요, 낭종을 형성하고 있는 사랑니입니다. 대표적으로 함치성 낭이 있는데요. 사랑니 머리 주변을 이렇게 동그랗게 낭종이 생겨요. 근데 그 낭종이 생기면 뭐가 문제냐? 옆에 치아를 밀어내는 것도 밀어내고요. 골파계를 같이 동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 부분에 골밀도가 떨어지게 되고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낭종이 발견되면 최대한 빨리 근처 대학병원이나 사랑니 전문병원 가셔서 발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랑니예요. 관리가 안 된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은 보통 사랑니 자체가 위치가 좋지가 않아요. 현대인들은 턱이 작아졌기 때문에 사랑니가 나게 되면 굉장히 비뚤게 나거나 아니면 옆으로 꺾어져서 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부분의 양치질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붓고 피나고 음식물 끼고 냄새나고 이래요. 그런 치아들은 빨리 빼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니 혼자서만 썩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치아의 뒷면까지 같이 썩어버려요. 이게 근데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 앞에 치아에 썩는 면 자체가 굉장히 깊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뿌리 쪽에 들어가서 썩어버리면 그 앞에 치아는 발치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관리도 굉장히 잘한다. 그리고 칫솔질도 열심히 한다. 하지만 썩을 때,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 건데요. 결국은 관리를 하지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위치가 안 좋기 때문에 칫솔이 닿지 않아요. 칫솔이 닿지 않으면 그 치아는 씹히더라도 앞으로는 환자분의 구강 환경에 도움이 안 되는 치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번째는요, 사랑니가 진화 과정 중에서 퇴화되고 있다고 보는 또 이론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형이 많아요. 기형이 많기 때문에 치아가 굉장히 조그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양치질도 쉽지 않고요. 그 앞에 치아랑 굉장히 음식물도 많이 끼고요. 심지어는 씹는데 도움도 안 되죠. 그런 친구들은 뽑는데 진짜로 한 5초면 뽑아요. 빨리 뽑아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사랑니에 대한 항설들, 진실 혹은 거짓 진행해 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소문에 현혹되지 마시고 근처 치과에 내원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빠염.